실제 사건, 식인괴물. (2012년 6월) 무더운 여름 아침, 강변 작은 마을의 평온한 분위기가 갑자기 요란하고 다급한 사이렌 소리에 갈라졌다. 압도적인 기세로 갑작스럽고 다급하게 등장한 경찰 병력은 이른 아침 농사일에 바빴던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길게 모여들기 시작했고,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경찰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아침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숨막히게 변했다. 시골 사람 특유의 호기심을 가진 마을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경찰 차량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싶어 했다. 경찰 차량 행렬은 마침내 무성한 고목 그늘 아래 자리 잡은 낡은 벽돌집 문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장모민이라는 남자의 집이었다. 평생을 거의 이곳에서 살아온 마을의 한 나이든 어르신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 소스라치며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장씨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고, 한 사람이 호기심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한 이웃이 신비롭고 다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옆 사람 귀에 대고 마치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작게 속삭였다. 장씨다 장씨 집안은 저주를 받았고 그 가족 전체가 조소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모두 냉혈한 살인마들이라고. 사람들은 이 집안 식구들이 모두 폭력 성향이 있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장모민의 어머니는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 그의 형 역시 악명 높은 불량배였는데 번화한 시장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저없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 장모민 자신도 잔혹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제 경찰이 이렇게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의 집까지 찾아왔으니 분명 사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에서 초췌한 모습에 넉나간 눈빛의 장모민이 키 큰 2명의 경찰관에게 수갑이 채워져 문 밖에 대기 중인 경찰차로 압송되었다. 장모민을 체포한 후 경찰은 즉시 그의 집 전체를 수색하여 사건과 관련된 추가 증거와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장모민의 어둡고 축축한 집 안에서 경찰은 집들보에 가로로 걸린 밧줄에 매달려 있는 많은 큰 훈제 고기 조각들을 발견했다. 집안 어두운 구석에는 짙은 청색의 큰 플라스틱 통 3개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이 통들 표면에는 먼지와 누런 얼룩이 가득했고 매우 의심스러워 보였다. 단호한 표정의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그 플라스틱 통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얀 고무장갑을 끼었다. 그 경찰관이 3개의 플라스틱 통 중 하나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살짝 열자마자 즉시 그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그는 깜짝 놀라 쏘스라치며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플라스틱 통 안에는 평범한 물건들이 아니라 손, 발, 그리고 다른 부위들을 포함한 수많은 시신 조각들이 짙은 갈색에 걸쭉하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액체에 담겨 있었다. 곧이어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경찰팀이 장모민 집 뒤편 돼지우리 구역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단서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돼지우리 안에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땅바닥 위에는 온갖 크기의 하얀 뼈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이 뼈 조각들의 모양과 크기를 보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모민의 집안을 더 자세히 수색하자 경찰은 온갖 종류와 크기의 낡은 신발 수십, 심지어 수백 켤레가 여러 다른 장소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낡고 삐걱거리는 옷장 안에는 남녀 의류 다수와 구형 휴대폰 여러 대가 들어있었다. 이 물건들의 양이 너무 많아 목격자들은 깜짝 놀라 믿을 수 없었다.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은 의류, 신발, 휴대폰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유품 의심 물품을 경찰서로 가져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불행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0일 후에도 수사는 여전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증거를 꼼꼼하게 검사, 수집, 분석하고 최근 몇 년간 실종된 사람들의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을 계속한 끝에 경찰은 최소 17명의 피해자 신원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장모민의 집에서 수집된 엄청난 양의 신발과 의류를 근거로 볼 때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고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장모민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근엄한 표정의 한 수사관이
신원이 확인된 각 피해자의 사진을 그의 면전에 높이 들고 27명 모두 그가 직접 살해한 것인지 물었다. 무서울이 많지 무표정한 장모민은 사진들을 흘끗 보고는 태연하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어조로 자신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매우 태연했고 마치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사소하고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일인 듯했다. 그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정말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사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세게 치며 그에게 총 몇 명을 살해했는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큰 소리로 물었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그가 살해한 구체적인 피해자 수에 대해 질문받자 장모민은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음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도전적인 어조로 경찰이 그의 집에서 수거한 옷과 신발 더미를 이미 다 보지 않았느냐며 거기에 앉아서 세어보면 몇 개인지, 즉 몇 명의 목숨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은 이 냉혈한 살인마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그가 그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대해 질문받자 장모민은 다시 한번 야만적인 조소를 띠며 마치 잡담을 하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간단하다고 그는 그것들을 먹었고 다 먹지 못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으며 팔리지 않으면 돼지우리의 돼지들에게 먹였다고. 그는 신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입계는 여전히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누구라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소였다. 장모민은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어린 시절은 부모로부터의 폭력과 학대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이자 난폭했던 그의 어머니는 그와 형제자매들을 무자비하게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자주 구타했다. 마을에는 그의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사소한 갈등 때문에 술 장수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형 또한 악명 높은 불량배였는데 마을의 번화한 시장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저리 없이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였고 결국 자신의 범죄에 대한 마땅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장모민 자신은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말이 없었으며 내성적이고 주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창시절 그에게도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한 번은 그 절친한 친구가 장모민의 집에 머물렀다. 한밤중에 친구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는 몰래 튼튼한 밧줄로 친구를 단단히 묶었다. 그런 다음 그는 날카로운 칼로 친구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다행히 그의 부모가 제때 그 일을 발견하고 아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막았다. 당시 장모민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성인이 된 후 장모민은 마을 근처 공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친구, 친한 동료를 사귀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장모민과 함께 밤에 외출한 후 갑자기 신비롭게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그 불행한 친구의 시신이 강가 동굴에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증거 수집전의 끝에 장모민을 체포하고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 사형 선고는 어떤 이유에선지 집행이 연기되었다. 1997년 몇 차례 감형을 받은 후 장모민은 갑자기 석방되어 수년간의 복역 후 옛 마을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살인범이 이제 석방되어 바로 옆에 살고 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 모두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이때 장모민의 친척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그 혼자 세상에 남겨졌다. 그는 마을 변두리에 작고 허름한 집을 빌렸고 하루 종일 벽 아래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마을 사람 누구와도 거의 교류하거나 대화하지 않았다. 아주 가끔씩만 그가 마을 어귀로 나와 마을 노인들과 장기를 두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그의 모습은 온화하고 꾸밈없는 늙은 아저씨와 다를 바 없었고 아무도 그 겉모습 뒤에 피에 굶주린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장모민이 사는 지역 근처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신비롭게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10여 건 이상 계속해서 발생했다. 경찰도 여러 차례 그의 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행방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장모민이 돈을 벌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매일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매우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심지어 그가 집 뒤 돼지우리에서 키우는 돼지들조차도 모두 고기를 먹여서인지 순식간에 자라 통통하게 살이 쪘다. 가끔씩 장모민이 마을 어귀로 고기를 가져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누군가 호기심에 그게 무슨 고기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외딴 시골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타조고기라고 대답했다. 장모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했고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는지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관은 근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질문하며 그가 어떻게 하더서멈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자세히 말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혼자 외롭게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면 즉시 기회를 노려 손을 썼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목을 졸라 죽였고 어떤 사람은 칼로 베어 죽였으며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고 했다. 요컨대 그때 그의 손에 무엇이 있든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장모민은 아마 길가 벽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불쌍한 남자의 모습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온화하고 불쌍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서 그가 조용히 다음 불행한 먹잇감을 관찰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어떤 목표물을 정하면 보통 외딴 곳에서 혼자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그들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몰래 뒤를 밟았다. 그런 다음 그는 온갖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조금의 망설임이나 동정심도 없이 그들을 살해야 했다. 마침내 수많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후 장모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가 정말 인육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그를 인육을 먹는 괴물이라는 소름 끼치는 이름으로 부르며 추측하고 있다.